사혈할 때의 통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혈침으로 찌를 때의 통증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프기는커녕 시원하다, 자꾸 찌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는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됩니다. 통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어혈이 잘 빠지지 않는 곳일수록 통증은 더 심합니다. 어혈이 많은 곳에는 피가 돌지 못하여 근육과 체세포가 경직되어 사혈침으로 찌르면 더욱 아프기 마련이죠. 따라서 아프다는 것은 어혈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혈이 심하다는 것은 무슨 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므로 그 정도의 통증은 충분히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한 어혈이 어느 정도 빠지고 부드러운 어혈이 나올 때는 통증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야 되겠죠. 신장이나 위장의 어혈을 상당 수준까지 제거하려면 3개월 이상 1년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이상 1년이라 하니까 시간이 대단히 긴 것 같죠. 그러나 자정사혈 그 자체에 바치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1년 동안에 30시간이면 충분하고요. 한 달 평균 2시간 반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이죠. 시간이 이보다 더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죽을 목숨도 살리고 20년 내지 30년 더 무병장수하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자정사혈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는 다른 모든 치료 방법이나 건강관리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너무 적으면서도 큰 결실을 거두는 것이 이 자정요법입니다. 자정사혈입니다. 사혈침의 통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혈이 나올 때는 사혈 자리에 생혈이 돌지 못하여 피부가 싸늘하게 식어서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피부에 사혈침으로 찌르게 되면 더욱 아픕니다. 전기 온열기 등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부항을 뗀 상태에서 3분 내지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사혈침으로 다시 찌르면 통증이 크게 감소됩니다.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피부세포나 근육세포가 어혈로 막혀서 경직되어 버리면 그곳에 통증이 온다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통증의 원리는 바로 이런 곳에서도 이해할 수 있죠. 피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죠.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신장과 위장을 10일 정도의 간격으로 교대로 사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신장을 사혈했다면 10일쯤 후에는 위장을 한 컵 사혈하고 또 10일쯤 후에는 신장을 한 컵 정도 사혈한다는 뜻입니다. 신장의 어혈을 제거하는 것은 몸 전체의 어혈을 어느 정도 없애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신장과 그 주변을 계속 사혈하면 근처의 어혈이 신장 주변으로 끌려와서 함께 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장을 계속 사혈하면 신장의 근처 전부를 사혈하는 효과를 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장을 사혈하여 그곳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 전체의 어혈이 신장을 통과하다가 일부는 신장에서 걸려 쌓이게 됩니다. 이때 신장 사혈을 반복하면 결국 몸 전체의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심한 어혈은 신장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모세혈관에 오랫동안 막혀서 찌든 어혈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 하게 되면 치매, 중풍, 두통, 뇌출혈, 뇌경색과 다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머릿속의 시커먼 어혈 덩어리는 절대로 위장이나 신장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쌓인 심한 어혈은 머리에 사혈을 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사혈하는 것은 전문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어혈도 있고 움직이지도 않는 어혈도 있다고 그랬죠.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러다니는 쓰레기도 있고 비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쓰레기도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쓰레기는 삽으로 파서 치워야 하듯이 움직이지 않는 어혈은 부항으로 끌어내어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에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어혈은 물론 움직이는 어혈까지 모두 다 뽑아내는 것이 자정사혈의 목적입니다. 신장만 계속 사혈해도 몸 전체의 어혈이 줄어들거나 제거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을 사혈하면 신장 기능이 좋아져서 피 속의 노폐물을 오줌으로 잘 배출하여 피를 맑게 하며 몸 전체의 어혈을 줄이거나 어혈의 생성을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므로 다른 곳은 가만히 두고 신장과 그 주변에만 월 2회 내지 4회, 2회 이상 4회입니다. 1년 정도만 자정사혈을 실천하면 웬만한 병은 다 떨어지고 10년 이상 더 젊어진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에 처음부터 아예 어혈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겠죠. 신장에서 어혈이 많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거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한 달에 3컵,
3개월에 9컵, 1년에 18컵입니다. 6개월은 휴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1년에 18컵 정도의 어혈을 제거하기만 하면 10년 이상 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투자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30시간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시간을 아까워서 투자 못한다면 바보라고 해야 되겠죠. 위장이 나쁜 사람은 신장과 위장을 번갈아 가면서 사혈해야 하고, 간이 나쁜 사람은 신장과 간을 교대로 사혈해야 하고,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신장과 위장과 심장을 교대로 사혈하고, 자, 이게 중요하죠.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과 신장을 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장도 함께 교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장과 위장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본을 지키면서 다른 부분도 함께 교대로 사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한 두통이 있는 사람도 신장과 위장과 머리를 번갈아 가면서 사혈해야 하는데,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은 신장이 1순위, 위장이 2순위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신장보다 위장을 먼저 사혈해도 큰 잘못은 아닙니다. 위장병이 있다면 위장을 먼저 사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신장과 위장이 나쁜 상태에서는 조혈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무리하게 사혈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만약에 두통이나 심장병으로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응급처방의 차원에서 머리나 심장을 1회에 하나여 먼저 사혈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본 사혈로 돌아와서 신장과 위장의 기능부터 살려놓아야 합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을 3일 안으로 응급 사혈을 하면 97%는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쓰러지기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도 당연하죠. 쓰러진 지 3일을 넘겼을 경우에도 해당 혈자리를 정성으로 사혈하면 크게 회복되어 70% 정상에 가까워지는 정도입니다. 혈자리는 전문 사혈편에서 별도로 설명될 것입니다. 발기부항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기부항은 이 민간요법으로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사혈첨을 이용하지도 않고 또 의혈을 뽑지도 않고 단지 혈자리에, 다시 말해서 피부에 부항을 공기압으로 붙여서 피부와 모세혈관에 쌓인 유독가스를 진공압력으로 뽑고, 또한 모세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혈순환을 좋게 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자정사혈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자정사혈은 유독가스는 물론이고 온갖 쓰레기와 중금속까지 품고 있는 의혈 그 자체를 몽땅 뽑아버리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정사혈에 비하면 이 발기부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사혈을 위하여 발기부항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기부항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사혈침으로 찌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혈 자리에 부항을 공기압으로 붙여서 2분 정도 지나면 부항의 범위 내에 피부가 붉은색 내지는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이곳에는 심한 의혈과 노폐물이 있다는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검정색 그 자체가 의혈입니다. 피부 깊숙한 곳의 의혈이 표피까지 끌려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혈침으로 찔러서 사혈을 시작하면 시작부터 의혈을 뽑아내게 되어 생혈의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다시 말해서 생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발기부항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자정사혈을 바로 시작한다면,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바로 찔러서 피를 뽑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에 의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생혈만 뽑다가 뒤늦게 의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단하게 되죠. 또 뒤늦게 의혈이 나온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표피층에서 흐르던 생혈부터 뽑게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생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기부항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혈을 하고자 할 자리에 의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발기부항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기부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발기부항으로 그 자리에 검은 자국이 맺히지 않는다고 하여 그곳에 의혈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리에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리에 의혈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검은 자국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리에 의혈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다만 검은 자국이 생길 때는 그 자리에 의혈이 많거나
피부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거나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이 발기부항에서 말이죠. 부항을 공기압으로 붙였을 때 붉은색 내지는 검정색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어혈이 없다고 단정지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깊은 곳에 대규모의 어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신장혈 사혈, 다시 말해서 신장을 사혈하는 첫째 목적은 신장과 그 주변의 어혈을 제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신장 자체의 어혈이 제거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자정사혈이라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곳에 어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혈이 있다면 그곳에 어혈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말 아닙니까? 신장 주변의 어혈이 제거되었다고 할지라도 신장 자체에 쌓인 어혈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사혈하여 신장 청소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 사혈을 통해서 그 자리에 어혈을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수준까지 어혈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목뿌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죠. 신장에 쌓인 어혈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신장혈의 보조혈부터 사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혈부터 바로 시작할 경우에는 심한 어혈이 잘 빠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 40년 이상을 살았다면 신장에는 이미 심한 어혈이 쌓여서 모세혈관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어린 나무는 살며시 당겨도 뿌리째 뽑히지만 큰 고목은 아무리 당겨도 뽑히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나이 40대 이상의 신장에는 어혈 덩어리가 40년 이상 자라고 쌓여서 마치 큰 고목의 뿌리처럼 잘 뽑히지 않습니다. 고목의 뿌리를 뽑으려면 한 번에 다 뽑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의 잔뿌리부터 하나씩 제거한 다음에 마지막에 중심 뿌리를 잡아당기면 쑥 뽑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장 주변의 어혈부터 조금씩 제거한 다음에 신장의 중심부를 공략하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대나 20대의 젊은이들도 40%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목 뿌리의 원리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어혈을 청소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말이죠. 그리고 30대는 70% 정도가 이에 해당하며 40대는 거의 9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혈이 심하여 잘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혈부터 사혈하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신장혈과 보조혈에 대해서는 책에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사진을 보셔야 됩니다. 보조혈을 이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혈이 심하여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한 자리에만 계속 사혈하면 그 자리에는 머지않아 물집이 생겨서 사혈량을 충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혈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혈을 이용하여 사혈자리를 여럿으로 분산하면 물집이 생기기 전에 사혈량을 완성시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죠. 보조혈을 사용한다는 말은 사혈자리를 한 군데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정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혈자리를 여러 곳으로 정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 과정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고 하여 보조혈을 함부로 정하면 안됩니다. 함부로 보조혈을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리와 이치에 맞도록 보조혈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자리라 하는 것은 어혈이 많은 곳의 명칭, 어혈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혈을 하고자 하는 자리, 모든 사람이 거의 공통적으로 어혈이 많이 쌓이는 자리로서 필수적으로 사혈을 해야 하는 사혈자리, 사혈하는 피부의 위치를 지칭하는 말, 예를 들면 공동혈, 신장혈, 위장혈, 심장혈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즉 혈자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혈자리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지금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혈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엄숙하고도 신비로운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정요법에서는 수많은 혈자리의 명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불필요한 수많은
권위적인 명칭과 그 명칭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 하혈을 잘못 명칭하여 고혈압열이라 한다면 이 자리는 고혈압 환자들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매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고혈압에도 관련이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고혈압 외에도 관련된 병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혈자리와 모든 어혈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혈압혈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잘못이고 신장하혈이라고 이름 짓는 것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이야기죠. 수많은 혈자리와 명칭을 정해놓고 암기하는 방식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를 한다면 많은 명칭과 병명을 암기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알게 될 것이며 병의 정세에 따라 스스로 혈자리를 밝혀내어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의술을 깨우쳐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병의 정세도 다르고 어혈의 정세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정혈요법은 암기식 공부가 아니고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상황에 정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세븐 잉글리시라고 하는 이 영어책에서 상황이론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상황이론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 혈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는 책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강의를 듣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죠. 자정사혈의 기본 과정에서 취급하는 그 혈자리는 신장혈, 공동혈, 신장보조혈, 신장보조혈로는 신장하혈, 신장상혈이 있습니다. 신장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장상혈이라 하였고 신장 바로 아래에 있다고 하여 신장하혈이라 한 것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혈자리 이름이라 하겠죠. 신장하혈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하대동맥이 좌우로 갈라지는 삼거리, 다시 말해서 동맥이 갈라지는 삼거리 길목입니다. 길목이기 때문에 하대동맥 삼거리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이곳의 어혈을 제거하면 하체로의 혈순환이 잘 되어 고혈압 치료에 큰 보탬이 됩니다. 신장보조혈과 신장혈을 충분히 사혈하면 고혈압의 약 50%를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진 피의 대부분은 신장혈과 신장보조혈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어혈을 제거하면 고혈압이 치유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자정요법에서는 고혈압은 중병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건드리면 당연히 낫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단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대동맥 삼거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죠. 척추 중심부를 따라 내려가던 동맥이 골반뼈 부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양쪽 다리로 내려갑니다. 이곳이 아래로 내려가는 대동맥, 다시 말해서 하대동맥의 삼거리입니다. 동맥혈관의 주변에 어혈이 많으면 동맥혈관에도 어혈이 많다는 결론이죠. 따라서 이 부위의 어혈을 청소하면 하대동맥 삼거리도 청결해져서 동맥의 기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대동맥의 혈관 그 자체와 그 주변의 어혈을 깨끗이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참고로 드릴 말씀은 고혈압의 측정은 사혈로 손실된 적혈구가, 다시 말해서 사혈로 손실된 생혈이 회복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사혈을 충분히 한 후에 넉넉하게 3개월 정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혈 후에 곧바로 혈압 측정을 한다면 피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수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족해진 피가 회복되기도 전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피가 부족하다는 말은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인체는 본능적으로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이 차고 심장의 박동은 빨라지지요. 그렇다면 자정사혈로 피가 부족해지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대답입니다. 자정사혈은, 특히 신장 주변의 사혈은 피를 부족하게 함과 동시에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합니다. 피가 맑고 잘 돌아가면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압은 내려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으로 자정사혈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혈압이 오른다고 할 수도 없고 내린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많은 어혈을 제거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부족해진 피가 보충이 되면 고혈압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정사혈로 피가 부족해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부족해진 피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정사혈이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혈로 인하여 피가 부족해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자정사혈이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해진 피가 보충이 될수록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는 명백하죠.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자정사혈의 기간 중에 고혈압이 치료되는지 어떤지 궁금하여 혈압기로 측정해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장 주변과 주요 장기의 어혈이 치워지고 모세혈관에 피가 잘 돌기만 하면 고혈압 치료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믿음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혈압 측정기에 당장 나타난 수치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경망스러운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정사혈을 꾸준히 실천하면 고혈압 정도는 봄바람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인체의 모든 모세혈관과 모든 어혈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 자체에 쌓인 어혈은 저혈압의 주요 원인이며 모든 심장병의 원인이죠. 심각한 고혈압 환자라면 자정사혈을 끝까지 공부하고 충분히 실천한 다음에 3개월 정도의 휴식으로 피가 회복된 다음에 혈압 측정기로 얼마든지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에도 고혈압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신장과 그 주변을 자정요법으로 깨끗이 관리하면 100가지 병이 달아납니다. 신장과 주변을 사혈하는 간단한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현대의학의 최고의 신장 전문의나 첨단 의료 장비를 월등히 능가하는 실력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요즘 10대의 나이에 신부전증에 걸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운동 부족이나 영양 과잉 섭취, 패스트푸드 소비의 급증과 자연과 멀어진 생활과 학업, 스트레스나 공해 같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